Worldwide Movie Podcast. Three Cool Guys Movie Talk. 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 시작하겠습니다. 재수 없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 극장도 스타벅스도 장애인 복지관도 없는 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 제 8회. 네, 벌써 8회군요. 없는 도봉구에. 그렇죠. 그렇죠. 네. 도봉엔 마을 신문에서 만드는 차도남 이 영화 어때? 제 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우, 날씨가 더워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아주. 네. 찜통 더위라는 게 네, 실감이 나죠. 이 차도지만 이게 거의 뜨도남이지 않을까. 뜨거운 그쵸. 도봉구. 네. 다른 데도 더 뜨거운 것 같아. 이쪽 지역이 이게 추울 땐 춥고 더울 땐 더운 그런 어처구니 없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차가운 도봉구가 이제 아닌 거죠. 네, 네. 뭐 어쨌든 네. 패널분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도니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소금사막입니다. 네. 이렇게 좀 짧게 해요. 네? 이렇게 짧게 소개를. 이제 뭐 아실만한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지 않을까. 그리고 고정 청취자분들도 또 있으시고, 아니구나. 또 이렇게 새로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마을신문 네. 도봉엔에서 유일한 모델 출신 신문 배달원입니다. 아도니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전 소금사막입니다. 네. 영화 전문사. 예, 영화 네, 전문가. 영화 전문사. 그리고 여성 관리사.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웃음소리 들리시죠? 오늘 게스트분 나오셨습니다. 게스트분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봉구에 살고 있고요. 네, 네, 초등학생 두 딸의 엄마이고요. 네. 10년 이상 직장 생활하다가 육아를 위해서 지금 3년째 쉬고 있는 여기 닉네임을 만들 네. 네. 방청객으로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방청객. 방청객 좀 네, 약하죠. 약하죠. 예, 방청객 닉네임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네, 방청객은 좀 방청객은- 약하고요. 예, 제가 우리- 이 아도니스님한테 음. 출연 섭외를 받고 네. 음. 이렇게 별 생각 없이 가겠다. 영화 얘기하는데 뭐 가서 수다 떠는 거지. 네.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수락을 했는데 맞아요. 그 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되는 프로를 거예요. 네. 한 번도 안 들어봤었거든요. 네. 네. 좀 우습게 봤는데 우습죠, 뭐 저희. 예, 올라와서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고품격 전문 영화 품격 아닙니다. 방송이더라고요. 우리는 품격 있는 순간 그래서 망하는. 되게 문외 아닌 제가 가가지고 이 방송에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니에요. 이렇게 보사를 할까 하다가 음. 한번 뵙고 싶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잘 진행을 해주셔서 이제 누도 끼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방청객으로 가면 이렇게 듣는 분들도 제 방청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그 홍대 그녀분 네. 홍대 이제 그 제목을 홍대 그녀는 나쁜 남자 따윈 키우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죠, 제가 올렸죠. 올렸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야 홍대 그녀가 안 나오던데 그렇죠. 그 말씀을 하셔서 네. 그렇죠. 예, 그분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그게 아니라 그렇죠. 방청객이면 주로 들으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욕먹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 그 앞에 수식어를 네. 진행을 욕심내는 욕심내는 고정을 욕심. 고정을 고정을 욕심내는 욕심내는 고정을 욕심요? 넘보는 고정을 욕심. 넘보는 평소에 쓰시는 닉 없어요? 사우정이요. 사오정. 네. 사오정. 차라리 사오정 괜찮다. 사오정녀. 예. 사오정요. 사오정. 사오정녀님. 왜 사오정이에요? 좀 제가 어리버리해요. 밖에 나가면 말귀를 정신을 잘 못 차린다고 알아먹고. 남편이 항상 저보고 어리버리하다 그러거든요. 제가 스스로도 그런 것 같고. 기혼인 거 안 까도 되는데 여기. 애 둘났는데 기혼 아닌가? 아니 꼭 뭐 귀여워야 애 낳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사오정녀님 그렇죠. 사오정요. 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귀를 얼마나 잘 못 알아듣는지. 좀 전에 네. 잠깐 보겠습니다. 딴질 걸자면 예. 이 방송이 고품격이다 하면서 웃으셨거든요. 얼마나 그 말씀이 안 나오시면 웃으시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긴 진심인데, 하고. 아니 저한테 예, 진짜 진심인데요. 문자 예. 메시지로 정말- 이렇게 섭외가 오갔는데 예. 네. 고품격 방송이던데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시즌 그래서 1이 얼마 안 남았죠. 아, 네. 이제 요즘 고민이 뭐냐면 너무 얄팍하다 지식이 내가. 그래서 요즘 그런 고민이 좀 있어서 아우,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건 아니죠. 예, 지금 재미 있었어요. 네, 품격은 우리 저 소금 사막님이 담당을 하시고, 그렇죠. 네. 저는 허당 이게 담당이고. 뭐냐면요. 영화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영화 그 마이크를 좀 팟캐스트- 가까이 좀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적응이 안 돼요. 언제 네, 적응되나?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팟캐스트를 보면 네. 그 깊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 그 언어의 사용을 할 때 그렇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네. 그 단어를 사용하는 네,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절실히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그 재밌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재밌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기하다가 단어가 확 막히는 거죠. 그래서 순간 하다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근데 전 차라리 그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 없이 그거가 왜 재밌는지를 어려운 말을 써버리면 음. 그 말에 오히려 재미가 반감되지 않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말을 이해하느라 음. 재미가 반감되지.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거 그렇죠. 팟캐스트를 이제 리뷰하기 위해서 이제 듣다 보면 네. 내가 평상시에 되게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쓴다. 아,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되게 많이 습관들이 쓰고 나타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되게라는 말보다는 굉장히나 뭐 상당히 상당히라든지 이런 말을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대단히 열라. 차라리 연락가 낫죠. 근데 연락은 왔어. 요즘 중딩들은 개 앞에다 뭘 개를 붙이죠. 배만 붙이면 다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 개 재밌어. 뭐. 그렇죠. 야, 개 웃겨. 뭐. 맞아. 그래서 좀 이 단어에 이 국어를 다시 공부해야 되나 뭐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편집을 하다 보면 이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아는 거면 네 이렇게 한 마디만 하면 되는데 네네네네네네 거의 한 2,000번을 하는 것 같아요. 네를. 네를. 그래가지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시즌 저는 그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많이 들어가시고. 진짜 20대 때부터 안 고쳐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나는 이 아도니스의 그 목소리 그 속도가 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예. 아, 되게 저는 차분해요. 나는 말이 너무 빠른 거예요. 음. 그래서 막 이렇게 듣다 보면 초반에 일회 방송하고 내가 목소리가 너무 빨라서 그걸 늦춘다고 늦추는데 지난번에 또 빨라지더라고. 이게 근데 이게 이 템포가 점점 느려지면요 예. 듣는 사람이 이게 지쳐요. 그렇죠. 그런데 난 너무 빠른 거 빨리 같아요. 가야지. 그래서 템포가. 아도니스님은 좀 이렇게 느리게 가면 우리가 리듬감을 갖는 게 소금 사막님이 빨리 가면 느렸다 제가, 빨랐다 네.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편안해져야 되는데 이게 다 빠르면 다 그렇죠. 힘들고 아무튼 다 다 느리면 느리면 또 힘들고. 다 느려. 네. 요 대목은 다 편집하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쨌든. 이제 저거니까 기획회의니까. 다 삐 처리를 해버릴까. 네. 사후정료 어떻게 알고 나오셨어요? 그 여성 요즘? 관리사 아도니스님에 의해서 음. 관리되는 여러 여성 중에 한 명. 그렇죠. 관리 예. 대상 창동사는 관리 그럼 대상 차도녀. 미혼 기혼 따지지 않고 다 관리하시나 봐요. 그렇죠. 예. 아하. 왜냐하면 이 마을 미디어 바닥에 뭔가 이렇게 좀 늘 풀이 있어야 돼요. 풀. 그렇죠. 예. 풀은 있어야죠. 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쭉 친절하게 예, 관리하고 섭외를 하셨길래 있습니다. 예. 평소에 되게 존경은 좀 너무 높은 표현이고 되게 참 참한 청년이다라고 생각을 예, 근데 왜 하고 그 있는데 장난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드려야 되나요? 예. 네. 나한 가지만 더. 네. 근데 그 라디오 제가 녹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화장은 왜 하고 나왔어요? 원래 화장하고 다니는데요. 그렇죠. 아, 저희 평상시에? 네. 그럼요. 저희 방송의 격조는 게스트들이 다 해주시는 거죠. 네. 게스트들 이쁘게 보여서 분들의 불만인가요? 뭐 그런 아까부터 것들. 계속 아니요, 따지려고 대단히 그러면서. 아름다운, 네네. 아름답고 우리 패널들은 다들 그냥 네.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 분들만 저희가 관리사다운 모십니다. 적절한 네. 발언을 네. 해주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소금 아도니스님께서. 네네, 저는 그간에 성남으로 이제 신문 배달을 좀 어우. 왔다 갔다 한 주 1회 네. 한 12번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간에 이제 저희 신문을 배달하다가 네. 그쪽에서도 이제 신문을 만들었죠. 그래서 어제로 이제 막방 마지막
그 배달이 끝나고 거기도 또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 저희 신문 배달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는데. 마을 신문 교. 예, 그렇죠. 그러면서 어제 보이는 마을 신문까지 어제. 예, 오. 그 스튜디오 성남 미디어 센터거든요. 네네. 아 여기 스튜디오에 비하면 한 그쵸 거기는 그렇죠. 뭐 파라다이스 그럼요. 그쵸 화이트 하우스 뭐 네, 이런 그 급이더라고요. 정도죠. 예,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그렇죠. 그거 이제 마치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체력이 달리는데 이제 조금 나아졌을 것 같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또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시군요. 예. 못 간 휴가를 뭐 뭐 가셔야겠네. 하루 이틀이라도 네. 계곡이라도 여기 도봉구 무스골 좋잖아요. 무스골 정도라도 휴가가 한번 아니지 않나? 무스골 갈 겁니다. 동네 그래도. 가는데 무슨 휴가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아, 다녀와야겠다 그러시군요.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었습니다. 네. 솜사먹님은 이제 휴가는 다 끝나셨고요, 확실히. 불행 끝, 행복 끝, 불행 시작. 네. 아니 그렇죠. 뭐 불황 시작은 아니고요. 아 그러세요? 뭐 직장 네. 생활 뭐 20년 해가는데 뭐 근데 재미는 없어요. 아, 그러니 이제 날씨가 재밌어야 더우니까 네. 낮에 막 땀을 많이 흘리기도 네. 하고 일이 힘들다 보니까 저녁 때 되면은 이제 지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저녁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쳐서 거의 뭐 파김치가 되다 보니까 그 이번 주는 좀 벅차셨나 보다. 네, 좀 벅차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뭐 TV 방송 금요일엔 수다다라고 하는 거 원래 매번 본방사수를 해야 되는데 네. 볼 수가 없더라고요.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국열차하고 더 테러 라이브 이 두 편을 비교해서 설명을 좀 네.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아 말씀드렸는데 그러셨죠. 네. 그걸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요. 몇 가지 자료를 좀 보고 그걸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10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아하. 그게 텄다. 그렇죠. 예. 딱 20분 만에 기상가동에서 딱 20분 만에 스튜디오로 달려오는 그렇죠. 초스피드를 커피도 보여주셨습니다. 사왔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짧은 시간 안에. 네. 대단한 뭐 대단하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리 사오정녀님은 지난 한 주 동안 물론 그 전에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지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저희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네. 아이들과 하루 종일 네, 치고받고 이제 뒤지고볶고 얼마 안 남아서 좋으시겠네요. 예, 계약이. 그렇습니다.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 와중에 여기 오늘 소개할 영화 네. 두 번이나 봤고요. 두 번씩이나요? 두 번씩이나. 두 번을 보지 않고서는 예,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돼요? 파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줄거리가 어렵진 않은데 나 자막이 바로바로 따라. 따라맞아야 되는데 그러시구나. 얘가 1분 있다가 뜨더라고요. 너무 어둠의 경로인 걸 전해드렸나 봐요. 그죠? 그렇죠. 예. 제 탓입니다. 그리고 휴가 다녀오셨잖아요. 예, 아이들이랑. 휴가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그 얘기 좀 어디다 해주세요. 휴가 못 다녀오셨어요?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네. 아 예. 저희 시댁과 친정이 남원이어서 남원. 예, 시댁에서 1박, 친정에서 1박, 그리고 1박은 영주에 있는 선비촌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네네. 아, 네 그만해야지. 네. 고택. 아, 고택. 고택에서 민박. 아, 일박을 고택이 하고 뭐예요? 오래된 집. 오래된 집. 기와집이나 뭐 이런.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실은 오래된 집이 아니에요. 어휘력이 예, 딸려서. 그러세요? 일부러 민박을 위해서 아.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지를. 아 맞다. 예. 예. 거기 이렇게 영주 거기 그 긴 다리. 예, 무선마을 외나무 다리. 예, 거기 거기도 아직도 있나요? 그 있어요. 다리가? 예. 아. 정말 그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의 네. 그 모래가 아. 이렇게 쫙 펼쳐진 굉장히 그 다리 아늑한 비 오면 막 이렇게 무너지고 그런 다리 아닌가? 무너지지 않고요. 네. 강이 굉장히 넓고 네.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더라고요. 이제 홍수가 뭐 많이 지면은 잠길 수도 있겠는데 네. 계속해서 다리가 들어다 있더라고요. 위쪽으로. 그게 나무 다리. 예. 그죠? 이쪽에서 저쪽 건너편까지 쭉 네.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예. 얕아요 강 수위가 굉장히 그래서 다 건널 수 있을 아, 그냥 정도로. 건너도요? 예, 그냥 건너도. 그게 그 나무 다리를 그 뭐 오래된 다리다 그러던가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볼 수도 하고. 예, 그래야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그렇게 관광을 하네요.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조성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좋은데 예, 다녀오시네요. 그 마을도 무선 마을도 사람 많나요? 이렇게 막 밀려들진 않고요. 네. 적당히 있었어요. 무선 마을 보고 선비촌 새로 조성을 했지만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되게 그 옛날 느낌 나면서 시골 정치를 느끼고. 그다음에 영주에 부석사 있거든요. 네. 예전부터 되게 가보고 싶었던 절이어서 무량수전.
예, 배흘림 기둥을 그렇죠.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배흘림. 왔습니다. 간만에 들어보네요. 배율. 또 뭔지 배울림 모르죠. 또 모르는데. 아 지금 삿대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역사 이런 거 좀 취약합니다. 제가 또 역사 이런 거 취약하고 한자 예. 이런 거 좀 취약하고. 요거는 바다로 해결이 안 돼요. 평상시에 이렇게 좀 지식을 습득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무량수전이라는 그렇죠. 무량수전이. 그 건물이 이렇게 배열림 기둥인데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깎는 게 쉽잖아요. 네. 그 약간 불룩하잖아. 예, 중간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해서 그런 기둥을 다 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기술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깎을 수 만들어서 있었을까? 예, 그 기둥들마다 다 했는지 그게 예쁘더라고요. 그런 거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데. 아 그랬나요? 예. 제가 너무 암기식 교육에 대단히 철저하게 적용했었어요. 그래서 시험과 동시에 이제 다 그렇지. 지식을 잃어버리는 딜리트된 20대 딜리트. 휴지통 시험과 비율 동시에. 되어버리는. 심지어 그쵸 대학에 가서도 딱 시험 끝나면 딜리트. 그렇죠. 예. 예. 그 부석사 혹시 그 지명의 명치 유래를 모르시죠? 네. 저도 이번에 가서 부석사? 확인했는데 예. 예. 한자로 뜰부자 돌석자더라고요. 아, 맞아. 돌이 뜬다. 예, 그래서 그 무량수전 왼쪽 편에 보면은 이렇게 돌 바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저렇게 멀기고 설기고 이렇게 쌓여 있으면서 돌 하나 이렇게 뜬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그 실제로 돌과 그 시를 이렇게 통과하면 통과가 된다는 얘기도 예, 제가 들은 것 그렇게 같은데. 적혀 있는데 네, 그 정확한 내용까지 기억이 안 네. 나고 어쨌든 그 돌과 관련이 있는 그런 명칭이더라고요. 그럼 고향이 남원이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예향이잖아, 예향. 그렇죠. 네. 전주도 예향이고 예향, 남원도 예향. 예향이거든요. 그 춘향이 네. 고향이고 남원. 광활로 있는. 그렇죠. 네. 춘향이 그래서 그런지 되게 못생겼었다라고 하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전 원작은? 원래 춘향이 굉장히 외모가 음.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의 춘향전이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맞지 그렇죠. 예, 않나요? 그런 처음 얘기도 듣는 있죠. 얘기인데. 아 처음 들어요? 그건 나 어디서 본 거야? 우리들이 전반적으로 좀 얄팍한 그런 영화에만 지지- 기쁜. 네, 그래서 광활리도 그- 참 멋집니다. 한번 다녀오실만해요. 예. 그래서 그 저 네. 닉네임을 바꿔야겠어요. 뭐라고? 사오정녀 너무 또 그런가요? 여성한테 남원 미녀로 갑시다. 남원 미녀. 네, 네. 좋습니다. 미녀 남원 감사합니다. 미녀. 미녀 좋아요. 예. 아 미녀 맞아요. 지금 아이가 그럼요. 둘이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네, 정도로 맞습니다. 너무 젊어 보이고 예, 남원 이렇게 아침 일찍 미녀님. 나온 보람을 느끼면서 많이 잡았을 때 한 20대 후반 정도. 네, 좀 너무 그렇죠. 같네요. 네. 너무 같네요. 웃으시잖아요. 네. 저는 이번 주도 편집과 그렇죠. 강의와 음,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음. 저도 저희 집사람이 갔죠. 혼자 떠나셨죠. 네, 질풍노도가 아니라 태풍을 보는 아들을 저한테 던져놓고 어. 부산으로 혼자 휴가를 갔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저 뭐 거의 맛이 가고 있어요. 평소에 아들한테도 지치는데 더위에 더 지쳐가지고 거의 맛이 가고 있고 우리 아들은 또 뭐 계속해서 저한테 나는 왜 스마트폰을 안 사주느냐. 전교에서 유일하게 5명 정도가 스마트폰이 없는데 그 중에 자기가 낀다. 아. 자기는 아직까지 투지폰을 쓴다. 투지폰. 네. 저도 투지폰인데. 네. 그렇고 덤볐어요 저한테. 그래서 좋은데 이거. 또 매번 아들을 설득시키느라고 이젠 키도 저보다 커서 뭐 때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3살짜리 4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막 네. 막 넘기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찍어서 네. 그걸 실행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뭐 영상을 찾아서 보고 막 이러는 걸 보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한데 한편 보면 그게 애를 망치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고맘때 굉장히 뭐 주변의 또 사물들을 보면서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걸 보면 전두엽이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런 아이들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보는 순간에는 그냥 뭐 보고 있지만 어떤 외부의 반응에 대해서 전혀 뭐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그 중독에 빠져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빠진다고. 그리고 뭐 아이들이 생각을 할 때 전두엽이 막 발달을 하면서 막 뇌파가 막 움직이는데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이 전두엽이 움직임이 없대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안 사주는 게 네. 그리고 일단 잘해야죠 아빠한테. 그렇죠. 예, 말도 잘 듣고 이제 해야 사주는 거지 뭐. 아니 말은 안 들어도 되는데 스마트폰은 제가 보기에는 뭐 대학 가야 그런데 우리
지난해 겨울에 네. 중딩들하고 스마트폰으로 영화 만들기 이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만드는 애들은 차라리 괜찮은데 네. 그 비싼 스마트폰을 들고 게임만. 주구장창하는 애들한테는 문제죠. 참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또 자매 방송이 하나 출발했죠. 그죠? 예. 이제는 삼김 시대. 아, 네. 그렇죠. 그거 좀 팟캐스트가, 소개 좀 해주시죠. 광고 좀 해야죠, 우리도 또. 네, 그렇죠. 예. 우리가 먼저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럼요. 녹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삼김 시대라는 그 팟캐스트 녹음을 했는데 오프닝 딱 2줄 녹음하는데 1시간 반 걸렸죠. 네, 빵 터져가지고. 그 오프닝의 네. 목소리는 여러분 익숙하신 아도니스님께서 오프닝을 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스스로 빵 터져가지고 딱 2줄 녹음하는데 진짜 1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방송 전체적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오프닝이 제일 웃겨요. 그래요. 차도남 이영하 때를 애청하시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이제는 삼김시대 우리 자매 방송입니다. 네. 예, 곧 출범하는데 네.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는 시즌 1을 네. 접었고 시즌 2를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죠. 있고 네. 이제는 삼김시대 새로 출발했는데 많은 성원 부탁. 우리 이제 오늘은 특별한 코너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지난주에 예고했던 천국을 향하여가 메인 코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굉장히 비중 있는 서브 코너로 설국열차와 더 테러 라이브에 대한 비교 분석을 우리 소금사막님이 해주실 텐데 그 전에 네. 이번 주에 또 무슨 영화 봤는지 네. 좀 얘기를 해주시죠. 무슨 영화 보셨어요, 아도니스님은? 저는 이제 설국 열차 봤죠. 보셨어요? 네, 설국 열차 봤는데 글쎄 이렇게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거에 비해서는 저는 뭐 기대에 좀 못 미치지 않나. 누구랑 보셨어요? 홍대 그녀랑 봤습니다. 뭐 있는 것 같아. 홍대 아닙니다. 그녀. 그리고 남은 좋은 소식, 미녀하고도 볼 수 있어요. 좋은 소식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뭐 있으면 안 되는데. 여성 관리사이기 때문에. 또 뭐 배우러 왔어요. 그러시죠? 신문 배달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러 와가지고. 그래서 뭐 봤어요? 그저 설국열차. 네. 저는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특히 배달과 관련된 걸 가르쳐주고 이제 영화를 이렇게 티켓을 끊게 한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관리하죠. 주로. 우리 소금사목님은 네, 저도 뭐 설국열차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걸 위해서 마지막 우리 제 특집 네. 마지막 거를 위해서 이제 음악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 있는데 음악 영화. 베스트 너 이거 5를 봐야지. 뽑기 위해서 제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음악 영화들을 지금 다시 보고 계획성을 계시고요. 가지고 이제 보고 있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도쿄 소나타를 못 봤었어요. 도쿄 소나타라는 영화를 못 네. 봤는데 그게 음악 영화다라는 걸 얼핏 보고 봤는데 음악 영화는 아니더라고요. 재미는 있긴 한데 음악 영화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그거랑 그다음에 우디 앨런 영화 마이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영화도 봤었고 그리고 많이 보셨네요. 민헨 요번에 오늘 특집 네. 하시는 아, 천국을 향하여에 좀 도움이 될까 그래서 민헨을 다시 한번 봤는데 오늘 그 영화를 보고 그걸 보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녁이 있으신데 뭐 저녁이 없으시다가 지금 그렇죠.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시네요. 저녁이 있는 삶이야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렇죠. 여성 아니구나. 영화 전문사. 저녁이 그리고, 있는 삶. 네, 그리고 이제 극장에 지금 이제 영화들이 좀 이제 설국열차를 기점으로 살짝 이제 없어졌어요. 볼만한 영화들이. 아 네. 그래요? 이제 일반 다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극장가에서 이제 좀 사라졌고요. 이제 새롭게 이제 개봉하는 영화들이 이제 뭐 이번 주부터 뭐 감기니 뭐 숨바꼭질이니 우리나라 영화라면 그런 게 이제 개봉이 되는데 두 편 다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안 볼 것 같고 감기 재밌지 않을까? 그거 그냥 아니요? 그 스토리 그 예고편을 보니까 레지던트 이블 2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가 만연되어 있는 도시에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과 거기에 안에 가족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뭐 이런 거 그냥 그거 보면서 그냥 레지던트 이블 그래서 뭐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올 때 바깥에서 이제 군인들이 총 쏘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너무 레지던트 이블스러워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이번 주에 영화를 아주 독특한 영화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P2P 사이트에서 1960년대 70년대 한국 영화를 찾았어요. 살렸다고요? 찾았다고. 아.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봤어요. 본 영화가 두 편이 다른 것들은 너무 화질이 안 좋아서
안 돼. 두 편이 딱 있는 게 뭐냐면 명동의 밤이 오면 이라는 영화. 최은희 씨 여러분 최은희. 아시나요? 최은희 씨. 최은희 신상옥 그 네. 최은인가? 그 최은희 씨.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 영화 보면. 최은희 씨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신사의 대표적인 남궁원 씨. 네, 남궁원 씨. 네, 이런 분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흑백이에요. 근데 그 당시 흑백이니까 명동에 밤이 오면 밤 장면을 흑백으로 찍으니까 완전히 그냥 캄캄하죠. 그리고 네. 네온 사인만 조금 보이는. 그러니까 도대체 명동인지 어딘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인상적인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분들이 뭐냐면 마담 얘기예요. 명동의 바의 마담 이야기예요. 그 마담들과 사업가들과 이렇게 서로 뭐 연애하고 이런 시시껍질한 연애 얘기인데 거기에 어떤 사장이 와서 그 최은희 씨가 굉장히 인기 있는 마담인데 네. 최은희 씨를 꼬십니다. 꼬셔서 뭐라 하냐? 우리 끝나고 우이동으로 드라이브를 할까? 우이동. 그래서 이 도봉구 인근 지역에 그 당시에는 1960년대에는 드라이브 장소였구나. 아, 우이동. 마치 이 동네가 양수리쯤 되는 느낌이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이 결혼식을 하시고 신혼여행을 그린파크로 오셨어요. 지금 여기 그래요? 그 무슨 콘도 짓는다고 다 때려부수는. 거기. 예. 그래서 우이동이 그런 지역이었구나. 라는 생각. 우리가 관광지 인근에서 살고 있었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엄밀히 말하면 국립공원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도봉산. 네. 국립공원의 인근에 사는 저희 그런 동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팔도강산이라는 팔도강산. 여러 들어보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들어봤어요. 네. 김희갑, 네. 그다음에 황종순, 황종순 씨는 아직까지 살아 있죠. 살아 계시고 김희갑 씨는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딸내미하고 아들내미를 낳아서 전국에 각지에 있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그 딸내미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쉽게 말하면 1967년에 만든 영화인데 명동의 밤이 오는 64년이고 67년에 만든 영화인데 1967년에 칼라 영화예요. 그리고 요즘처럼 2.35대 1 그 넓은 와이드 스크린으로 찍었어요. 그 영화를. 근데 그때 보면 이런 영화들을 보면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풍경, 사회상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 영화는 거의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나라에서 어떤 의미냐면 1967년이면 1953년에 한국 정전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끝난 지 불과 10몇 년 후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는 잘 산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만드는 거예요. 네. 만드는데 보면 전국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막 보여주고 더 웃긴 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들 은방울 자매, 현인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정말 노래를 부릅니다. 인도 영화처럼. 그래요? 예. 막 그 부산역에서 딸하고 헤어지는데 부산역에서 노래를 부르고 군산인가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데 은방울 자매가 배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거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느낌이 희한한 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자랑하겠다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비료공장, 간척 사업, 그다음에 이제 현대제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보여지더라고요. 시멘트 공장.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와선 그게 우리나라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사양 산업이거나 그렇죠. 안 좋은 산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대박인 건 아들이 국군 대위예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러 휴전선을 갑니다. 네. 그러니까 휴전선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1967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노 부부가 눈물을 흘려요. 왜? 분단 현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이 그 억압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남한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자유가 분단을 넘어서서 북한에 들어가면 우리는 통일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50년이 가까이 되어져 왔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력도 북한에 들어갔고, 우리나라의 자유도 북한 사람들이 맛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은 똑같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영화를 만들면서 50년 후를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상상조차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거의 50년 전의 영화를 바라봤는데 현실과 아주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남원 미녀를 어렵게 모셨는데 겐세이 당구 용어로는 겐세이인데요. 네, 옆방 오케스트라 얘기들하고 드릴 소리 1층이 공사 중이죠. 네. 마을예술 창작소 스튜디오인데. 네. 그 당시에 한국은 어땠고 지금의 한국은 어땠는지를 한번 비교해보는 좋은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남원시 속편 이런 것도 나왔겠네. 남원도 나와요. 팔도공산에 남원이 나와서 네. 또 그분들이 코믹 배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김희갑 씨와 황정순 씨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40대예요. 네. 근데 할아버지처럼 분장을 하고 그분들은 늘 할아버지야. 역할로만 네. 나오시는구나. 늘 할아버지고 심지어 같이 딸 역할, 아들 역할로 나왔던 사람들하고 나이 차도 별로 안 나. 근데 할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남원에 가서는 춘향이와 이몽룡으로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배우들 풀이 많지 않았나 봐. 그죠? 거기가 희한한 게요. 네. 거기 나오신 배우들 중엔 어떤 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1964년도 막 이럴 때는 어떤 여배우는 제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거의 한 30-40편을 그에 다 찍었어. 아. 네. 그러니까 그 당시가 대단하신 거의 우리나라의 벌리우드였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돌려막기 이상으로 네. 배우들을 막 돌려막은 거죠. 네. 배우들로. 그렇게 사람 뭐 예. 여러 지역에 나왔더라고요. 그랬군요. 어쨌든 그런 네네.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재밌더라고. 여러분도 한번 옛날 우리나라 고전 영화들 한번 보시면 나름 또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서울의 풍경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야 될 영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더 테러 라이브와 그다음에 설국열차에 대한 간단한 비평 아니면 평가 이런 것들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우리 영화 전문사께서 한번 날카로운 비평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진짜. 영화 전문사 소금 사막. 이 두 영화가요. 뭔가 다른 듯하면서 뭔가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더 테러 라이브 같은 경우는 테러라는 주제와 방송이라고 하는 주제가 접목이 되면서 테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자기의 주장을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같은 세상에는 방송 매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더 테러 라이브인데 네. 테러를 방송을 통해서 실황 중계를 하죠. 네. 실황 중계를 하면서 자기의 요구 조건을 얘기해요. 대통령의 공개 사과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고 네. 그런 과정이 쭉 전개가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설국열차 같은 경우는 그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네. 이 사회, 이 세상을 네. 그 열차라고 하는 설국열차라고 하는 그 내부로 담아온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치열한 또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맨 뒤에 꼬리칸 같은 경우는 원시 시대. 그래서 서로 뭐 죽이기도 하고 네. 인육을 먹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서로 잡아먹고. 뭐 이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인간의 역사의 흐름 네. 같은 것들을 표현했다고도 얘기도 하고요. 네. 또는 뭐 이 자본주의 모순과 또는 계급의 투쟁 이런 것들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네. 이 두 편 다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네. 뭐 더 테러 라이브 같은 경우는 녹음실 네. 그 정도의 공간만 나오고요. 그 공간을 제외한 것은 뭐 중계차라든지 이런 네. TV 영상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정도로 나오고요. 누구냐 하정우와 그 범인의 목소리 그리고 이제 그와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서 얘기하는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하정우의 발군의 연기력이 없었다면 좀 힘든 네. 그리고 하정우 굉장히 노력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감독이 네. 그 신예 감독은 아니에요. 아, 예전에 그 뭐냐 그 독립 영화 같은 것도 만들고 네, 네. 뭐 하지만 이제 영화를 많이 만들어낸 분은 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김병 감독 같은 경우 이제 신예 감독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네. 2003년도인가에 독립 영화 만들고 2008년도인가에 무슨 영화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실험적인데도 잘 만들었어요. 몰입감이 정말 최고일 정도로 집중해서 볼 수 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도 그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영화는. 그리고 그 공간이 되게 협소하고 한계적인 공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스토리 풀어내가는 과정들이 그리고 나오는 뭐
그 누구야 이경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열한 연기. 저는 이경영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요즘에 이경영 씨가 굉장히 여러 편의 영화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이 그렇죠. 사람이 자주 예전에 나오고 그 미성년자 성과 관련된 네, 네, 그걸로 이제 꼬꾸라지면서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성굵은 연기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배우였는데 안성기와 양대산맥 예, 사실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연기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이 이경영 씨의 그 비열한 연기 정말 치를 떨게 만드는 비열한 연기가 있어요. 그 자기가 아끼는 후배예요. 그 하정우가 윤영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는 그거죠. 시청률을 70%만 넘겨. 그럼 너 원래 자리 복귀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70% 넘기니까 뭐 테러가 되든 사람이 죽든 상관없어요. 나 퇴근한다. 저녁 때 만나면 나중에 한번 만나면 술 한잔 하자. 네. 그러면서 아주 비열한 미소를 지면서 가요. 그 실제로 막 테러가 일어나고 방송국이 폭파가 되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청률 쿨하시네요. 70%. 예.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거죠. 박성광이네, 박성광. 그 테러 라이브에서 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가 걸려와요. 네. 걸려고 와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문득 30년 전에 마포대교를 건설을 했다. 근데 30년이 지나서 마포대교 보수공사를 하는데 그 보수공사하다가 동료 2명이 떨어져 죽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제중교포가 이제 네. 거기서 일하다 죽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맞물리면서 또 좀 또 새롭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게 될 수 네. 있는 요소가 되는데 그래서 30년이 지나서 나는 그 댁을 놨고 근데 30년이 지나도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도 안전장비 없이 사람들 일하다 죽고 단돈 야근 25,000원에 네. 이제 이래 죽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이 안전장비도 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라라고 하는 방송을 해요. 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테러 그 마포대교를 폭파하고 그 가운데 인질을 놔두고요. 네. 그 인질의 목숨을 담보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죠. 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더 테러 라이브에서 주되게 말하는 것은 인질이 죽어야 테러가 끝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러라고 하는 사람 테러는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테러를 선택한 네. 건데 결국은 그 테러가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거죠. 테러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테러를 사람이 죽으면 그 테러를 강제 진압할 이제 그 그렇죠. 대의명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질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하려고 하는 천국의 향화에서도 네네네. 마찬가지고 제가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제 봤던 이제 미넨이라고 하는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네. 테러는 결국은 테러 하는 사람들이 인질을 죽여야만 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대의명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테러에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테러 라이브에서 말하는 주인공이 정말 허황된 것을 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던 네. 그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그냥 공개 사과예요. 미안하다.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는 좀 더 그런 것에 신경 쓰는 그런 복지국가 또는 뭐 국민들 생각한 나라가 네. 되겠다. 그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더 테러 라이브를 보면서 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마지막 남아있는 조그만 그 애국심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이놈의 나라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법이라고 하는 이 정부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왜 법의 울타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하지만 그것이 그런 요소들을 해봤지만 그런 방법들을 취해봤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네. 그럼 그것이 안 됐을 경우 남는 건 뭐냐? 테러밖에 그렇죠.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옥탄 농성도 하고요. 네. 뭐 예전에 뭐 쌍용자동차 노동조들 뭐 단식 투쟁도 해보고 네. 별짓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 테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져 있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장면이라는 거는 스포일러기 때문에 네.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마지막 장면이 뭐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뭐 별로였다라고 하지만 저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하정우가 왜 그런 선택을 하고 또 그 범인이
왜 그런 모습을 했는지 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에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영화가 정말 뻔한 스토리를 많이 벗어나고 있다 이제는. 스토리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 때 설국열차가 더 테러 라이브 이제 동시에 개봉했거든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큰 배우들이 대배우들이 왜 동시에 개봉해서 서로의 표를 이 티켓을 깎아먹을까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더 테러 라이브를 이기려면 설국열차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대치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테러 라이브는 큰 기대를 하지 않은 조건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설국열차는 죄송합니다만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문난 잔치라고 이제 저는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렇죠. 그렇게 썼는데 그 한 줄 평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두 가지 체제라고 하는 것, 계급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모순들을 담고 있어요 둘 다. 그래서 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이 억지스럽지만 묘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설국열차는 뭐 아도니스님도 보셨겠지만 저도 봤죠. 꽃테칸에서 그런 자기들의 비참한 삶들을 바꾸려고 여러 번의 테러들이 일어나요. 혁명들이 일어나죠. 근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 혁명이 일어나고 그 혁명을 통해서 그 앞칸까지 진격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거든요. 뭐 그래서 중간중간 되게 웃겨요. 뭐 수족관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좀 약간 좀 공포스러운 느낌이었는데 저는 그 교실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그 윌포드라고 하는 그 기차를 만든 그 사람을 찬양하는, 마치 이거는 아돌프 히틀러를 찬양하는 당시 독일 민중들을 보는 것처럼 김주석을 찬양하는 또 아이들.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무서운. 예전에 저희가 박정희를 그렇게 찬양했어요. 저희는 어렸을 적에. 그 박정희가 죽었을 때 저 울었거든요. 어렸을 적에. 근데 그 설국열차에서 교실칸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윌포드를 찬양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해결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 해결한.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엔진이 죽으면 자기들은 죽고 엔진은 영원할 거고, 이런 막연한 그 추종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송강호의 연기가 송강호는 송강호죠. 송강호의 연기는 죽지 않아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역할이 그닥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송강호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영화에 녹아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녹아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송강호의 영화는 아닌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커티스의 미국 배우의 역할이죠. 역할이고요. 송강호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송강호의 역할들이 좀 뜬금이 없어요. 저는 더 테러 라이브가 마감이었고 오랜만에 극장에 갔는데 신문 배달하다가 설국열차가 마감이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갔어. 근데 그랬는데 제일 앞자리 2개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자리 앉았더니 스크린은 크고, 그래서 일단 거기서부터 일단 엇갈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와 설국열차는. 그래서 너무 앞자리에 봐서 목이 지금도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며칠 지났는데, 그래서 거기서 일단 좀 느낌이 안 좋았지 않았나 하고, 그냥 허무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보고 나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그런 게 스포일러예요? 다 밑장 까는 거? 그래서 뭐 한 줄 딱 올렸는데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알아먹은 거지. 그 영화를 본 사람은 시겁한 거고 영화를 안 본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모르는. 못 알아먹은 거죠. 그냥 큰 주제를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게 무슨 스포일러예요? 그렇죠. 계급 투쟁이 무의미하다. 지금의 이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자본주의 체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안에서 아둥바둥 뭐 계급 투쟁들 해봐야 도끼는 객기는 아니겠냐,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설국열차에 나온 이야기는. 네네네. 그런데 이제 봉준호 감독이 진보신당 당원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진보신당 당원들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집단적으로 보자, 뭐 이런 이게 개봉 전부터 그래 봤자 얼마 안 되잖아. 그렇죠. 얼마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그분들은 이제 기대를 하고, 이 영화가 뭐 계급 투쟁의 의미를 좀 계급적인 영화로 이렇게
소개 많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전혀 계급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아, 무의미하 그래요? 되는 거야. 계급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는 거죠, 이게. 본 감독은. 저는 그다지 뭐 그 이렇게- 설국열차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방법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꼬리칸, 앞칸 할 거 없이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앞칸에 있는 어떤 그 1등 그 뭐죠 승객들을 위해서 네. 그 제3세계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막 그 중간 부분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쪽에서 막 마치 그 도살자 같은 사람들이 한 칸에 다 차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과 얼굴 다 가리고 어. 입만 나와. 그 도끼 같은 거 막 들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제 그 문을 열고 딱 둘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 있고요. 그렇죠. 서로 막 죽이다가 갑자기 누가 얘기하죠? 그 이게 이 열차가 지구를 돌아다녀요. 네. 지구를 쉬지 않고 계속 도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구를 돌다가 어느 시점을 딱 건너는 순간 그들한테는 1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갑자기 1년이 되니까 우리가 해피 뉴 이어 하잖아요. 2000 뭐 12월 31일 그렇죠. 12시가 딱 넘어가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막 해피 네. 뉴 이어 하잖아요. 갑자기 거기서 그 역장 같은 사람이 뭐라고 외쳐요. 뭐 5, 4, 3, 2, 1 하니까 갑자기 죽이다가 갑자기 해피 뉴 이어 하면서 막 서로 막 그렇죠. 막 하는 장면도 나오고 되게 뜬금없는데 네.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이. 그리고 뭐 그 생태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뭐 걔네들은 뭐 그 어떤 칸은 막 과일이 막 생산되고 있고요. 네. 그 사람들은 생전 먹어보지 못한 17년 동안 먹어보지 못한 과일들과 네. 그리고 그 한 칸 들어가면 이제 수족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족관에서 이제 그 1년에 2번 정도 이제 스시를 먹을 수 있는. 근데 그 설국열차에서는 끊임없이 균형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 질서 균형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항상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이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또 설국열차를 보면서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꼬리칸에 있는 사람 중에 일부 사람들이 앞쪽 칸으로 옮겨져요. 그 1등 승객들을 위한 봉사를 하는 사람들로 그렇죠. 앞 뒤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씩 이렇게 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올리니스트. 1등 꼴등은 어떻게 정해진 맨 건가요? 밑에 끝에 칸이 처음에 이 기차가 만들어질 때 윌포드라는 사람이 열차의 오타쿠예요. 열차에 미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열차만 갖고 놀던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열차를 계획했고 그 열차를 만든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지구가 이제 그 빙하기를 맞게 되는데 그건 이제 지구 온난화 온난화의 영향으로 다가 뭘 쏴서 그걸 했는데 그게 이제 반대로 뭘 쐈어요? 빙하기를 무슨 미사일 같은 인간이 거를 뭔가를 미사일 같은 거를 그 온난화를 막으려고. 네, 그렇죠. 온도를 낮추려고 구름 대기층에다가 어떤 물질을 쐈는데, 투여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네. 온도를 한 2, 3도 낮출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했으나 지나치게 그게 지나치게 이제 그래서. 급강화를 시킨 거죠 온도를. 빙하기가 왔죠. 음. 그래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그 열차에 실은 거예요. 네. 근데 돈을 많이 낸 사람들 티켓을 돈으로 사고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앞쪽에 1등과. 저쪽 배치되고 그리고 이제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맨 마지막 칸에 아, 예, 있었던 거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처음에 뭐 무임식 그맨 꼬리칸에 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탔었대요. 그 좁은 공간에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탔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전체 인원은 몇 명이 탄 거예요? 뭐 그런 인원은 그런- 안 나옵니다만 그 기차 굉장히 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새마을 열차 정도의 길이가 아니라 굉장히 길고 튼튼하게 생겼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칸에서 이제 막 나타나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람을 잡아먹거나 배가 서로. 고프니까 뭐 그런 장면들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대화 속에서 나와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생태계에도 균형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꼬리칸의 균형, 그 다음에 그 수족관의 균형.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개체 수가 늘어나면 포획을 해야 되는 거고 꼬리칸도 분명히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뭐 생로병사가 존재하는 네. 거니까 죽기도 하고 또 태어나기도 하는데 너무 많이 일어나면 일정 시간 어떤 그런 숫자를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균형, 그다음에 질서 그리고 뭐 이러는데 앞에 칸에 있던 꼬리칸에 있던 사람들이 앞에 칸으로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해져요. 마치 뭐 정신이 없는 사람들처럼 네. 뭔가에 홀려 있는 사람, 마치 뭐 생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바뀌어요. 멍해지. 어떻게 멍. 앞쪽 칸으로 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뽑는 거죠. 아.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1등 객실에서 밥을 먹으면서 음악을 듣고 싶은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뒷칸에서 너희들 중에서 뭐 악기를 연주한 사람 네. 그럼 뽑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앞에 칸으로 데려가는데 네.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중에 이제 이 혁명이 일어나서 앞에 뒤에 꼬리칸 사람들이 앞으로 쭉 밀고 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네. 그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좀 어리 없는 사람, 머리가 넉 없는 빠진 사람. 넉 빠진 사람 같은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근데 그걸 저희가 처음에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는 뭐 밑바닥 하층 계급이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됐을 때 오히려 더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투영하지 않았나? 그런 네.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게 설국열차 시스템에 대한 얘기인가요? 체제에 그렇죠. 대한 얘기기도 네. 하고요, 계급에 대한 얘기기도 하고 그 혁명을 일으켜서 커티스가 네. 앞칸까지 도착하자. 이거는 스포일러는 아니니까. 네. 그럼 앞칸까지 도착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이게 이제 아까 내가 상호 씨한테 스포일러라고 네. 얘기했던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도 맞닿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과연 뭐가 달라질까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도 또 딜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 영화 보시면서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 시스템에 이제 순응하라는 거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맡은 바 본분을 충실해라. 신문 배달할 거면 계속 배달만 하고 뭐 이렇게 어줍지 않게 이거 나와가지고 떠들고 이러지 말고 신문 배달이나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 거군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또 투쟁을 벌이죠.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래봐야 또 거기서 거기지 뭐. 또 테러 라이브는 산재를 소재로 한 거고. 네. 그렇죠. 설국연차는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거는 이제 노동조합 중심에 이제 투쟁을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근데 요즘 들은 생각은 저도 그런데 이게 계급 투쟁이 아니라 이제 고용 투쟁. 고용. 그러니까 일자리를 그러니까 자기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만으로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일하고 있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 그러니까 진보 쪽이라고 하는 분들이 네. 그렇게만 해오다 보니까 이 얘기는 이제 자기와 동일한 계급, 노동자 계급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자기의 일자리만을 지키기 위한 고용 투쟁만을 해온 것에 대한 비판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봐야 뭐 할 건데 이거를 요거는 이제 한 번 더 역으로 더 짚어보면 본 감독이 진보정당 당원으로 이제 쭉 이렇게 관찰을 해오면서 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자본주의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 시스템을 깨내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일자리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해왔을 때 그것은 노동자 계급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혁명은 의미가 없다. 네.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네. 그 하는 생각이 설국열차가 들었어요. 예. 설국열차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운동권이나 혹은 이쪽에서 굉장히 그 각광 및 호응을 받아내는 거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영화해 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거를 그렇게 볼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 뭐 이제 그렇지 않- 인간의 역사라고 거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런 뭐 계급 발전이나 네.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것들이 발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온 네. 건데 이것을 너무 그쪽 방향으로 시각을 보다 보면 그렇죠. 설국열차 같은 게 8.0대의 어떤 그런 평점을 네. 획득하는 아, 계기를 그렇죠. 마련하는 그런 네. 과도한 관심들. 네. 어쨌든 그럼 한 평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 테러 라이브 같은 경우는 4점대 이상을 과함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해서 4점대 이상을 5.0 만점에. 네, 5.0 만점에 네. 과하게 이제 4점대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설국열차는 그 봉준호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네. 걸출함에 너무나 못 미쳤다라고 저는 바라보는 거죠. 감독의 역량에 못 미쳤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뭐 그냥 많이 과해봐야 뭐 네. 3점대 미만으로. 정말로요? 네, 3점대 미만. 3점대도 사실 과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아도니스님은 설국열차 보셨는데 평점이라도 한번 내려주시죠. 저요? 그래서 재미있게 목이 안 아팠으면 재밌게 볼 수 있을 텐데 목이 네, 아파서. 너무 앞자리 앉아가지고 가장 앞자리. 네. 네. 물론 앞에 발로 툭툭 칠 의자는 없었습니다만 다리 쭉 펴고. 네.
목이 저리 왔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그래도 감안해야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감안하고 한 3점. 3점. 네, 3점. 오. 재미있게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허무해. 허무하다. 허무주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잠깐 네. 그 열차에 막 태우다가 네. 나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가요? 아니, 그 장면은 그 나오진 장면은 않고요. 나오지 않아요. 네, 나오진 근데 않습니다. 숱하게 많이 죽었겠죠. 네. 그래서 일부 살아남고 무임승차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전철을 탈 때는 돈 내고 카드를 타라. 찍고 가라. 이런 얘기. 꼬면 돈 벌든가. 무임승차한 뭐 일부 사람들이 꼬리칸에서 이제 시작되는 네. 영화였죠.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특집 아 그렇죠. 천국을 향하여 네. 우리 아도니스님께서 셀렉팅을 하셨는데 네,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앞에 너무 갠사이가 많았고 그게 이어지다 보니 또 지쳤어요. 요게, 좀 지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또 맡은 바 역할을 잘 충실히 하라는 거잖아. 그렇죠. 한국에 설국민 가서 역사는 그죠? 그런 거니까, 네. 네. 제가 그간에는 이제 저는 이제 영화에서 주되게 전달하는 메시지 말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꽤 좀 재밌죠? 궁금해하면서 병원 범죄 스릴러 영화에서 감춰져 있는 병원비 네. 이야기 이런 네, 것들을 네.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좀 벗어나서 다른 영화를 좀 골라봤는데 그래도 그런 거죠. 우리가 늘 보던 관점을 좀 벗어나서 그렇죠. 봐보자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또 테러 라이브 지금 한창 달리고 있습니다만 이 영화도 테러에 관한 영화인데 네.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네, 테러 영화죠. 그렇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렇죠. 진짜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테러 아, 영화. 코 맞아갖고 코피 나죠. 코피 정도가 나오는군요. 네, 코피 정도 빼고는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테러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그 뭐랄까요? 메시지를 네. 던져주는 그런 네. 영화죠. 2005년 작품입니다. 네. 천국을 향하여. 네. 네. 감독이 하니 아부 아사드. 아사드. 네. 어느 나라 영화죠 그게? 이분이 이 영화를 어느 나라 영화라고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아 이 그래요? 양반도 출신지가 미상입니다. 미상이고 주연 배우 중에 이제 그 할레드라는 남자는 이스라엘 출신이고 네. 오히려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테러를 왜 테러리스트는 테러를 하는가 이런 소재예요.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 그렇죠. 예. 이 영화가 이스라엘에서 자본을 대고요. 네. 이스라엘에서 아. 만든 영화예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쪽에서 테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만들었는데 막상 이스라엘에서 돈 내서 만들었는데 상영은 못했죠.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죠. 상영이 안 되는 건가요? 이스라엘에서는 상영을 못했어요. 돈 내주는 사람 따로 상영 그러니까 허가해주는 처음에는 사람 이제 따로. 이스라엘 정부에서 네. 처음에는 테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 그다음에 테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모순 이런 것들을 심기 위해서 만든 영화인데 내용이 이렇게 가다 보니 실제로 봤더니 틀면 안 되겠더라라는 거죠. 장대 오히려 분리. 그렇죠.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보에는 2005년 11월에 이스라엘에 이제 끝내 개봉한 걸로 개봉했나요? 네, 개봉한 걸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배우 두 분이 출연하시고 네. 감독은 어느 나라 출신인지 알 수가 없고 그 여자 네. 배우까지 다 3명. 예, 아니 이스라엘 여자 배우는 벨기에 출신이고 그다음에 자이드 주인공 남자 배우 그 네. 친구도 어느 나라 출신인지 안 나오죠. 아니 제가 네. 왜 이거 천국의 향하여가 이스라엘에서 그 상영을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네. 상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네. 그 아카데미 그 시상식에서 외국어 부문에서 네. 그렇죠. 후보에 올랐죠. 후보에 올랐는데 이스라엘 로비스트들이 움직여가지고 이 영화 수상을 못하게 로비스트들이 움직였다는 것이 실제로 그 후기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영화를 그 외국어상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진짜 네. 엄청난 노력을 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상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되게 상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에 상영했어요? 개봉을 했죠. 개봉. 2006년 4월 개봉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죠? 여기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아카데미상 외국어 영화상은 그 영어권 비영미권 영화를 제외한 네. 영화에게 주는 사실 작품상 수준이죠. 그렇죠. 네. 거기 이제 후보로 올랐었지만 끝내 수상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골든글로브에서 외국어 영화상 받았고 네.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블루 엔젤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관점에서 이게 만든 영화인가요?
그렇지 않게. 이게? 그러니까 그렇지 내용이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그 관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어떤 그런 테러의 어떤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담겨서 영화를 제작을 했다고 초반에는 그런데 이제 영화를 촬영한 곳은 실제로 팔레스타인 그 지구에 가서 촬영을 하고 그래서 촬영하는 팀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실제로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비밀 결사 조직들 있잖아요. 네. 테러 조직들의 어떤 그런 협박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당했다고 이제 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끝내 추방 당한 걸로 그래서 끝까지 거기서는 못 찍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나블루스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네네. 팔레스타인 지구 중에 네. 그 1948년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때는 이스라엘이 더 작았어요. 그렇죠. 팔레스타인보다. 네. 그리고 그러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계속 쳐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영토가 더 커졌고 이스라엘 영토 안에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지역들이 있는 거죠. 네. 서로 단절돼 있어. 담이나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려 그래도 이스라엘 군인의 이제 검문을 받아야 되고 네. 영화에서 보면 이제 물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물을 네.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필터를 자꾸 갈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이스라엘에 이제 억압당하면서 살아오는 네. 그런 청년 둘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장면은 이제 자동차 고치는 장면인데 네. 둘이 대단히 친한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내부 저항 조직 팔레스타인 저항 조직에 그 낙점을 받았어요. 낙점을 받아서 내일 니네 차례야? 그래서 전날 알려줘요. 내일 니네들이 그 이스라엘 테러를 해야 수도인 텔아비브에 가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해라. 그래서 몸에 이제 그 폭탄을 두르고 가야 되는 임무를 네. 하다를 받죠. 그래서 전날 이제 잠이 안 오고 자이드라는 친구와 할레드라는 네. 친구인데 그래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제 가서 말끔하게 차려 입고 네. 예식장 가는 이스라엘에 그렇죠. 예식장을 가는 차림으로 이제 침입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그 장벽의 그 철조망을 뚫고 미리 그 포섭돼 있던 네. 매수돼 있던 이스라엘 측 사람 차를 이용해서 도심으로 가려고 했으나 첫 번째 시도에서는 실패하죠. 네. 마침 때마침 이스라엘 군집차가 그렇죠. 지나가는 바람에 네. 근데 거기서 친구 둘이 같이 이제 테러를 하려고 했는데 길이 엇갈립니다. 네. 그래서 도망치다가 네. 거기서 엇갈려서 자이드는 하루 종일 헤매고 네. 할레드는 자이드를 찾으러 하루 종일 네. 이렇게 찾으러 가지만 그래서 밤에 찾았죠. 네. 밤에 찾았어. 그랬더니 자이드가 그 테러를 회피하려고 도망간 걸로 이제 조직이랑 그래, 할레드는 그렇게 생각을 알고 있죠. 했지만 네. 그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는 지금 하려고 했는데 도망 나오다 이제 못 찾은 것뿐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집에도 좀 들렸다가 그 마지막에는 이제 아버님 무덤에 가죠. 자이드의 네. 아버님. 자이드의 아버님은 순교자가 아니고 배반자로. 매국노로 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매국노로 낙인이 자기 찍혀져 민족에게 처형당한 자이드가 10살 때 그런 이제 집안 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생 그 팔레스타인 동네에서는 또 이렇게 홀대받고 자랐을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한 방에 씻어야겠다. 내가 순교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나중에 끝내 이제 순교를 하죠. 하죠. 예. 그래서 전반부에는 자이드가 좀 이렇게 뭔가 멍해 보이고 이러면서 자이드가 혹시 이렇게 좀 도망치거나 테러를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할레드가 오히려 그 결의에 차 있고 네. 저희가 먼저 가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했었는데 할레드가 나중에서야 이제 회심하고 이것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할레드는 이제 포기하지만 자이드는 끝내 네. 테러를 감행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스라엘 텔아비브 그 도심에서 수도 도심에서 버스를 안에서 이제 네. 폭탄을 땡기는데 네. 그 장면도 안 나오죠. 그냥 그렇죠. 하얗게 네. 하고 하얗게 장면이 하얘지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이 둘 청년 사이에서 사이는 아니고 그 수하라는 여자 주인공이 또 네. 등장하는데 이분이 이제 벨기에 출신 네. 여배우고 프랑스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이 수하의 아버지는 이제 순교자였던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네. 대단히 인정받는 추앙받는 그런 집안의
딸이기 때문에 유학도 아마 그래서 갔다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유학을 갔다 온 상황이었군요. 예, 그죠? 프랑스 불어권 네. 예, 유학을 갔다 왔고 자이드한테 좀 이렇게 호감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이드한테 호감이 있었는데 자이드가 자살 폭탄 테러를 하려고 하는 걸 이제 눈치를 깠죠. 네. 까고서 이제 그걸 말리는데 끝내 말리지는 못하고 그 전에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키스 딱 한번 해준 거 자이드가 그걸로 이제 둘의 이제 연분은 끝나고 자이드는 테러를 끝내 이제 하고 예, 할레드는 다시 돌아오죠. 네. 예, 돌아오는데 막판에 이제 회심해서 돌아올 때 그 차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 매수한 네. 그 사람이 이제 차량 그 공급책이었는데 네. 그 차가 하필 또 이 현대자동차예요. 아 그렇죠. 예, 우리 삼성도 나오고. 예, 네, 삼성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돈을 좀 대줬나 이런 생각이 간접 광고가 나옵니다. 그렇죠. 폐쇄된 그 지구가 폐쇄돼서 그 계속 물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필터 같은 거 구하기 힘들고 부품들 못 구해서 막 자동차의 창문을 못 올리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 쪽은 그 삼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풍요로움 이런 그렇죠. 것들을 보여줬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테러범을 그 국경에서 네. 접경에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접경에서 이스라엘 도심으로 운반하는 네 현대자동차 아반떼 XB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네. 아반떼 X였나요? 네네. 저도 그리고 방문했었는데. 또 업계 같은 업계에 계시면서 여기서요. 또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할레드가 회심해서 돌아올 때 그쵸 그 차가 다시 가서 네. 할레드만 실어오고 자이드는 이제 남겨두고 테러를 감행하게 되죠. 요게 이제 대단히 숨가쁘게 네. 짧고 굵게 요약해드린 줄거리였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이 영화 보시고요. 보면서 초반부의 전개가 무지 빠르더라. 너무 빨라서 이게 왜 이렇게 빠르지? 그렇죠. 뭐 시작하자마자 몇 분 만에 그냥 테러 시작하자마자 테러야,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테러. 영화가 되게 짧더라고요. 짧았나요? 예, 뭐 1시간 90분. 반짜리. 90분인데 근데 초반에 뭐- 끝나는 줄 알았죠. 아니 몰입감이 좀 굉장히 괜찮아서 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잘 모르게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끝날 때 좀 이렇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하얀 화면 나오니까 당황스럽게 그냥 했는데 굉장히 좀 전개가 굉장히 빨라서 어떻게 전개가 되려고 이렇게 빠르지? 막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테러에 실패하면서 이제 그렇죠. 약간 이렇게 얘기가 루즈하게 이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각각의 고민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 고민과 전- 고뇌 이런 것들이 전 이 영화를 보면서 거기서 나온 남자들 너무나 획일적이고 바보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팔레스타인. 거기 나오는 팔레스타인이언. 거기 나오는 여자들은 되게 똑똑하. 어. 너무 단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원래 남자가 어리석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진실, 그다음에 방법을 다 알고 있지만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내가 죽는 것이 다냐? 그 여자는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왜 죽는 방법밖에 없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과격한 방법밖에 없어? 뭐 예를 들어서 간디의 뭐 비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지만 그것이 꼭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자살 테러를 하면 그 이스라엘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의 땅을 찾아갈 거고 찾지에 갈 거고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화 본 적 있어? 영화 근데 극장이 없어요 이 동네는. 근데 도봉구랑 똑같은. 왜 극장이 없어 했더니 불탔다. 왜 불탔어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시위하다가 흥분해서 태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는 비디오를 보면 되고 그런 장면에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자들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막 그런 생각하고 여자들은 되게 똑똑하기도 우리도 하고. 테러하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평화적으로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더 이상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좀 처음에는 그 여자 주인공 수하. 예, 저기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 남자 마지막에 테러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맞아. 주인공의 아버지가 배신자, 반역자, 미리고자라고 나오더라고요. 매국노 매국노 시켜서 집안이죠. 죽잖아요. 네. 그 사람의 어머니가 배우가 히암 아바스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네. 전 이 배우를 처음 본 게 그 비지터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봤어요. 2012년도인가 아마
개봉했던 영화인데 그 빅히트에서 처음 봤는데 이 배우가 그 민헨이라고 하는 네. 여기에서도 나와요. 아 잠깐 그래요? 조연으로. 그리고 여기서도 나와서 이 여자를 보면서 되게 반가운 얼굴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 엄마도 그렇고 그 여자친구도 그렇고 굉장히 현명해요. 그리고 그 자살했던 그 자이드 역을 맡았던 이 사람의 아버지가 매국노였기 때문에 자기가 매국노로서 당했던 삶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 테러를 포기하고 네. 그 오면서 자기 가족들이 겪어야 될 상황, 그 자기가 앞으로 겪어야 될 상황들이 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억지로 자살하려고도 하고 그 네. 아버지 묘에 누워서 네. 그걸 땡기려고 하다가 네. 친구들 발견해서 그거 말리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남은 그렇죠. 자들의 그 지옥적인 삶을 네, 알기 때문에 네, 그런 장면들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남원 민요. 남원민님께서 남원민요.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처음 보는 저는 이제 두 번째 보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과연 테러를 할까 이게 일단 궁금하고 그다음에 둘 중에 안 한다면 또 누가 할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였는데 초반부까지는 할레드가 대단히 결의에 차 있어서 그렇죠. 네. 할레드가 순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그런 반전이었죠. 네. 그래서 근데 그 보면 그 이스라엘이나 그 팔레스타인 그 이야기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테러를 하는 이유는 핍박을 당하고 그다음에 내가 테러에서 용기를 얻는 것은 알라 신에 대한 신앙으로 용기를 얻잖아요. 그 네. 사람들이. 그래서 뭐 보면 뭐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뭐 그 얘기를 마음이 알라- 흔들릴 때 기도를 네, 해야죠. 알라 신에 대한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여자들이 현명한 건 여자들은 거기서 생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뭐 의지라든지 가치라든지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저게 되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 가끔씩 그 접경 지역 같은 데서나 또는 검문소에서 보면 이스라엘 군들이 총을 쏘잖아요. 네. 총을 쏘는데 원래는 기자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는 대부분 총을 안 쏘는 게 그 쉽게 말하면 원칙이에요. 네. 그런데 가장 기자들이 많이 죽는 게 이스라엘 군한테서 제일 많이 죽는데요. 전 세계 기자들이 제일 많이 죽는 데가 이스라엘 거의 접경 지역이고 애들도 그렇게 많이 죽는데요. 그런데 거기가 보면 애들이 이제 딱 죽었단 말이죠. 걔네가 총을 쏴서 죽였어요. 죽고 나면 그쪽에서는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카메라맨들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애들 시체를 일부러 안 묻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곡을 막 합니다. 네. 곡을 막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신들이 이걸 복수해 줄 것이다. 우리는 신을 위해서 복수를 감행을 해야 된다. 테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카메라가 딱 꺼지면 우리 이제 가도 되죠?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TV 연출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의 어법은 그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더 웃긴 건 이스라엘에서 애를 딱 죽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외국에 있는 이스라엘의 석학들이 이건 정말 분노할 만한 일이다. 절대로 일어나서 되는 일은 아닌데 이런 사실이 일어났다. 그래서 물타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론에서는 아니 부모들이 왜 애들을 그 검문소 앞에서 돌을 던지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른인 줄 알고서는 잘못 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팔레스타인의 부모들은 애들을 그런 전쟁터 접경 지역에 보냈다는 것 때문에 부모들은 바보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들은 늘 울분에 차 있는 거고, 이스라엘은 고도의 정치적 홍보 전략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죽여 나가는 거고, 얘네들이 그것 때문에 테러를 하니까 우리는 장벽을 쌓겠다. 그러면서 장벽을 쌓는 거고.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이제 이스라엘 땅이 넓어지죠. 네, 그래서 보면 전 사실 그 여자 그 배우가 수하. 네, 네.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현실적인 건 그 사람들이 현실적인 것 같아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길이 테러를 없는 한다. 거죠. 네. 그리고 테러를 하게끔 두 세력이 그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수하도 오랜 시간 주셨는데 수화가 남원민요. 수하랑 또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저 처음에 영화 보라고 했을 때 되게 너무 정치적이고 무겁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 테러가 좀 끔찍하고 무섭고
좀 비장하고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자살 테러를 감행하는 그 두 청년도 굉장히 평범한 청년이었고 네. 그렇죠. 동생 옷 뺏어 입고 그다음에 그 차 파는 아이한테 그 동전 한 입 던져주고 너 먹고 떨어져 이런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일삼는 보통 찌질한. 동네 청년들인데 이제 그 자살 폭탄 그 명을 받고 가게 되는 뭐 이런 상황들. 하여튼 생각보다 재밌게 잘 봤어요. 예. 자신이 수하였다면 네. 어떻게 잘 뜯어 막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이들을. 그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수아보다는 그 자이드에게 자이드.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심정적으로는 네. 공감이. 계속해서 테러를 하는 것도 협상력을 높이는 거고 테러를 계속 하다가 멈추는 것도 이 협상의 방법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테러를 그만할 테니까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그 최후의 선택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팔레스타인 이 지역하고 이스라엘 지역하고 좀 약간 비교되면서 이렇게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되게 막 건물 막 다 쓰러져 있고 그렇죠. 가난하고 예. 그런데 테러를 저질러 가는 그 사이에 예. 그 창밖으로 해변가에 그 네. 비키니를 입은 미녀들이 이렇게 이 지나가는 지나가죠. 그런 그렇죠. 장면들을 굉장히 슬픈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주인공들이 그 나라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전혀 다른 고민들을 할 그런 정말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 나라에 태어나서 그렇게 슬픈 운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 되게 잔잔하게 잘 그려진 영화인 것 같아요. 아, 대단히 그 깔끔한. 네, 대단히 뭐 분석적이고 네, 그렇죠. 예. 헤매는 저희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희는 말을 하면서도 헤매고. 그 이스라엘 배우들이 출연한긴 했지만 그래도 아마 거의 유일하지 않나. 그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왜 테러를 하는지 이런 영화들이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우리가 할리우드의 입장에서 그 팔레스타인이 까는 어떻게 이 테러범들을 잡는 영화들은 정말 넘쳐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그 제로니모나 제로 다크 서티도 사실은 뭐 약간의 균형적인 감각을 넣긴 했지만 그래도 왜 오사마 빈 라덴을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정말 이 멋지게 잡아내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네. 팔레스타인 이 양반들은 왜 자꾸 테러를 하고 그러시지? 이거가 이제 잘 납득이 안 되는데 네. 요 영화를 보면 그래도 좀 공감해 볼 수 있는 영화지 않았나. 그렇죠. 다큐멘터리 쪽은 팔레스타인 쪽에서 입장에서 네. 만든 것들이 시각이 몇 개 있는데 이제 이런 극영화 쪽은 사실은 별로 굉장히 그렇죠. 드물죠. 드물죠. 네. 네. 그리고 요거를 초등학교 군대 다녀온 동창과 이제 그 막걸리 먹으면서 좀 얘기해봤는데 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전투력과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테러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군사적으로도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일제 시대 때 네. 이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그 폭탄 던지고 네. 물론 이제 자살 폭탄 테러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접근이 어렵다는 거예요. 접근 자체가 테러라는 폭탄을 몸에 감지 않으면 팔레스타인 쪽은 이스라엘이나 미군 측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전투력도 그 이라크전 할 때도 보면은 그 적외선 탐지기 설국 열차에서도 나옵니다. 중간에 칸에서 살 때 밤에도 공격이 가능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적외선 카메라를 다 네. 달고 조준 사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라크군이나 이제 팔레스타인 쪽은 그걸 어떻게 피해 보겠다고 이렇게 담요를 덮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네. 열 감지기를 피하려고. 네, 네, 네. 그러지만 이제 또 아침에 일어나 보면 담요 덮고 다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근데 이런 그게 거. 그렇대요. 네. 그 바닥이 음. 팔레스타인이 물론 지역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고 뭐 물자들이 들어가는 게 어려워서 그게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렇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친미잖아요. 친미? 예. 예. 이스라엘은 친미 세력이란 말이죠. 예. 유럽 중동 지역에 있어서 거의 유일한 친미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근데 거기랑 붙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그렇죠. 이슬람 쪽에서는 이스라엘하고 붙어줄 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지지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극도의 친미인데도 불구하고 음. 팔레스타인을 먹여 살리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거기다가도 돈을 준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경제가 돌아가고 특히 지도부가 그 부를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기 위해선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이 강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엄밀히 따지면 부자가 될 필요도 없고 아, 테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테러만 하면 되는 네, 거예요. 테러만 하면 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치 구조 속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데가 정말 고갈되어져 가고 그 촛불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져 가는 것이 대신 싸워줄 나라가 필요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정치적인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찌질한 팔레스타인 청년 2명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가 사실은 제일 불쌍한데. 불쌍한 양반들이죠. 예. 근데 돌아나는 거지. 예. 걔네는 오케이. 어차피 테러를 하고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보면 그 팔레스타인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거기가 이제 걔네들이 사진을 찍잖아요. 네. 사진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그 사진을 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극장 간판 그리는 것 같은 그런 아저씨들이 큰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순교자의 그려서 그림을 그려주는 순교자의 그림을 그려서 길거리에다가나 벽에다가 다 붙여놔요. 그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 네. 나오잖아요. 붙여놓으면 그거를 보고 자라는 애들은 늘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타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돼야 되겠다. 숨겨져. 그게 자기들한테는 가장 큰 가치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영화에서도 이제 그걸 또 팔아먹는 업자들이 생겨나는 네. 거잖아요. 그걸 먹고 살아가는. 네. 그런 경제가 생길 수 있는 고착화되는 그러니까 거죠. 얼마나 이렇게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으면은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거죠. 네. 야 니네 내일이야? 근데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동안 세뇌를 받아온. 네. 내일 니들이 순번이야 이렇게 하는데도 네. 좋다는 거지. 저는 네. 그 영화 보면서 9.11 테러가 발생을 할 때 그 9.11 테러 영상을 보면 막 비행기 타지고 막 했을 때 막 사람들이 다 울어요. 막 오마이갓 네. 하면서 막 울어요. 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일상적인 거죠. 그죠. 그냥 가다가 뻥 하면 그냥 고개 숙여서 그냥 가요. 그냥 자기 길을. 네. 그 부분이 초반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테러라고 하는 부분들과 별개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물 먹듯이 그런 것들을 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테러가 이 두- 삶이죠, 그냥. 그렇죠. 테러가 삶이 아니라 테러가 삶이라. 그런 공포나 자기의 죽음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삶의 괴리감 같은 것들이 너무 좀 절실하게 느껴졌고요. 또 하나는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중성 그런 것들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분노스러웠거든요. 지가 가야지. 자기가 가고 그 자기가 갔을 때 공석을 밑에 사람들한테 물려주는 게 맞지. 자기들은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걔네 둘이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기질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 보면서 얘가 이 뭐죠 이름이 자이드가 다시 그 공장으로 찾아가는데 네. 없잖아요. 네. 그리고 얘는 실패했으니까 그쪽 갔는데 네. 얘를 갖다가 배신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항군 지도자들이 지도부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게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나서서 뭔가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밑에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라면 그렇죠. 이것은 마치 젊은 사람들한테 총 쥐어주고 와서 너 죽어 순교자 시켜줄게 그리고 그 이득을 자기가 다 취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스러웠고요. 그런 것에 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입이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 장면에서 저 지도부가 가서 폭탄을 터뜨리는 게 맞나 아니면 그 수뇌부가 살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게 맞나 그게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뭐가 더 옳은 걸까? 이런 근데 사실 생각이 전략이란 게 없는 동네잖아요. 있어요. 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래도 이렇게 지휘를 해줘야 되는 테러를 그런 계속해서 상황 해야 되는 그 구조 안에서 테러에 대한 방법적인 전략 또는 어디가 뭐 주 포인트다 이거는 사실은 큰 전략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테러가 일상화된 곳에서 테러를 안 하게 할 수 있는 게 정말 더 머리 똑똑한 지도부인데 누구나 테러가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사람 정해서 너 가서 죽어 이거는 전 보면 전략은 없는 것 같아요. 전략은 없지만 이 군과 이 서로 이렇게 살상을 하는 조직에서는 이 말단은 총알 바지죠. 그렇죠. 말단은 우리나라 그냥 군에서도 그렇고. 졸이죠, 졸. 네, 졸이죠, 졸. 이 천국을 향하여를 이제 DVD를 요번에 하신다 그래서 네. DVD를 구매해서 보니까 DVD까지. 예, 그 뒤쪽에 이제 그런 게 있다. 미넨의 반대쪽 진영에서의 어떤 그런 것을 그렇죠. 담았다, 막 이런 네, 얘기가 네. 있길래 미넨을 예전에 본 기억이 있어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미넨은 그냥 제가 봤을 때 007 같은 첩보물
같은 느낌의 영화였어요. 네.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전 그런 영화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때는 그냥 그런 느낌의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딱 보면서 다시 한번 볼까 그래서 이제 미네를 다시 한번 봤어요. 봤는데 느낌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 전에 이 천국을 향하여를 보기 전에 미네를 봤다면 그 평점 한 6점 정도, 이게 10점 만점이라면 네. 한 6점, 5점 만점이라면 한 2점대 정도의 영화였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미네를 보니까 5점대로 올라가더라고요. 이 느낌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같이 이해가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이 테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 쪽의 입장, 이게 이제 그렇죠. 너무나 서로의 입장이 입장 차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땅덩어리에서 자기의 집이라고 하는 것들의 목숨을 걸어요. 그럼요. 이 천국을 향해서도 내가 속해 있는 집과 내 땅을 뺏긴 거잖아요, 이스라엘한테. 네.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테러를 하고 그렇게 그 팔레스타인을 쪽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 땅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네.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니까 이거는 같이 양립할 수 없는 네. 그런 모습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2000년 동안 국가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사람은 살되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반미주의자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스라엘이 그릇된 신앙을 좀 가지고 있죠. 네. 선민 의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거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던 거야. 우리는 잠깐 모세인가요? 모세가 예전에 구약에서는 이집트에 네. 가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네. 해외에 각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거기가 원래 내 땅이었기 때문에 2000년 전부터 거기 이제 들어간 거죠. 일본 네. 사람들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네. 중국의 어디죠? 거기 섬. 센카쿠. 네, 센카쿠. 거기 센카쿠 거기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다고 그 네. 미넨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선민 굉장히, 의식이 있죠. 굉장히 선택된 자기 민족. 자식이 아들이 하는 일이 미넨에서는 그래요. 아들이 분명히 어떤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비밀스러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지구상에 우리가 있을 곳이 이곳이고 네. 이곳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는 게 중요하면 다른 사람도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강구하면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렇죠. 쪽에서는 자기들이 살았던 집이 자기 생명인데 그 집을 잃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테러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택하는 거라면 이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자기네 땅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사람들 내쫓고 내 집을 찾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합의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실은 분쟁이나 뭐 그런 전쟁인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인 이유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가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일으키고 백성들이 죽는 죽는단 말이죠. 예.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보다 더 힘이 강해진 상태라면 강한 자가 더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어쨌든 이스라엘이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기독교 쪽에서 예. 이스라엘이 기독교를 믿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거든요. 교회에서.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가면 갔다 와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극찬을 하는 거죠. 왜요? 그것이 예수님이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친화적인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면 단일 민족을 굉장히 자기가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동질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팔레스타인은 사람들 무조건 폐쇄적. 나쁘다. 예, 맞아요. 우리가 사회책이나 생각을 역사책 하고,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이 굉장히 친화적이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사실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무조건 테러 악의 세력이고. 축이야. 네, 그렇게 알고 있죠. 제가 미넨을 자꾸만 얘기하는데요. 그 제가 간만에 5점대 영화를 만난 거죠. 네. 예전에는 그렇게 높은 평점을 못 주다가 네. 그 5점 미넨에서는 만점에 5점이에요? 5점 만점에. 오. 미넨에서는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나쁘지 않아요. 초반에 미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그 선수단을 납치하거든요. 네, 죽이죠, 또. 테러를 하는데 네. 초반에 그 사람들 죽일 마음 전혀 없어요. 아, 죽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팔레스타인 쪽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얘기를 말하려고 했던 거고
공항에서 이 사람들 내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질이 죽어야 테러가 끝나는 거예요. 또 테러 라이브랑 비슷한 거네요. 또.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쪽인지 아니면 독일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테러 조직에게 총격을 가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인질들을 죽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을 살아남고 그걸 계획했던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비밀적인 지령으로 죽이게 하는 네. 거예요. 네. 그건 실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11명 중에서 9명을 진짜로 죽여요. 근데 그 9명이 한 명이 죽일 때마다 이스라엘이나 각국에 있는 영사가 대사관들의 폭탄들이 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 오히려 뭐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든요. 네. 터쳐 죽이고 막 진짜 막 총 난사하면 피가 막 이렇게 튀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요. 근데 그 천국을 향하에서는 오히려 그 테러를 가하는 팔레스타인 쪽에서 어떤 그런 문제 제기들을 여자들이 막 하잖아요, 여성들이. 네. 근데 반대쪽에 이쪽에서는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죠. 내 자식이 있는 그 남자 주인공이 그 테러를 했던 그 11명의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면서 그 가족들을 안 죽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죽이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막 그런 어떤 폭탄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기도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수 뭐 있습니다. 네. 인류 역사에 보면 네. 그게 뭐 계속해서 개죽음의 연속이죠. 네, 반복인 것 역사는. 같고 사람 설국 열차도 인류라는 그렇고. 그 인종 종류들이 네. 시스템을 그렇게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따라가는 사람과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사람과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다시 테러 거로 가보면 더 테러 라이브는 시스템 안에서 끝이 나는 영화인 것 같고 설국 열차는 시스템 밖에서 끝이 나는 영화가 아닌가. 그러네요. 적당한 비유.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거는요? 천국을 향하여 이건 시스템 안에서 끝난 거죠. 시스템 안에서 네. 영화 결국은 자살 폭탄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살 폭탄을 하고 그 사실은 그 테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안중근 의사는 테러리스트라고 취급을 받았지만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가 아닌 이유는 정확히 죽여야 될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죠. 이토 히로부미만 죽였잖아요. 그 열차를 폭파시킨 게 아닌 거거든요. 윤병길 의사도 물론 폭탄을 던졌지만 단상에다 던진 거지 그 관중들하고 다 같이 데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군대 다녀온 초등 친구가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접근이 가능했다. 팔레스타인들도 요인 암살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하고 싶 친구 이쪽에서도. 근데 그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예전에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주장이죠. 그게 네. 한 명을 죽이는 것과 여러 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선 홍보 효과가 다른 거예요. 홍보 효과. 네, 한 명을 딱 죽이면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가 작을 수 있죠. 정치적인 그 한 명을 딱 죽이는 거면 사실 보세요. 미국이 그 무인기 가지고 해서 알카에다 누구 한 명을 딱 죽였다 그러면 와 박수 받잖아요. 네. 그리고 나름의 의미는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홍보 효과는 없어요. 그런 테러 하는 방법에서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홍보 효과. 한 번 터트리고 난 다음에 15분 후에 다시 터트리라고 했나요? 그럼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거다. 이 방법 전략을 이렇게 짜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홍보 효과는 크죠. 홍보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보면 안중근 의사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불특정 다수에 대한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전혀 그거는 상관도 이제 없는 그거를 옹호하는 거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에 네네.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제 그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테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대 입장이기도 하고 영화 속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그렇죠. 갖잖아요.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에 버스 탄 걸 보면 군인들 군복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타겟을 잡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군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군인들이 탄 버스를 폭파시켰다. 그런데 거기에 불행하게도 일반인들이 탔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초반에 이렇게 자이드가 그 테러 실패하고 혼자 넘어가서 버스를 타려고 하잖아요. 네. 자살 폭탄을 하려고. 네네네. 그때 타려고 했는데 아이 하나가 네네. 운전석 문 쪽으로 왔다가 뭔가 장난을 치고 다시 빠지면서 이 사람이 그 버스를 안 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마음은 이 팔레스타인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미넨에서도 아이들은 여성과 아이들은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아이를 죽이지 않더라도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더라도 대다수의 그 무고한 정치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는 대다수의 사람들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그 테러를 감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이드가 폭탄 테러를 하고 나면 이스라엘은 그걸 빌미로 또 그 지구를 엄청나게 먹어 들어갈 네. 거고 더 엄청나게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연 뭐가 옳고 뭐 그르고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런 문제 의식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네. 구석구석 재미있는 불쌍하죠.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요? 코믹한 요소가 많이 있어서 네, 네. 네. 예, 특히 촬영할 때 네. 굉장히 비장하게 그 그렇죠. 순교자의 그 최후 뭐랬지? 순교자의 테러에 앞서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왜 테러를 순교자의 하는지 알고. 고별사라고 네, 하더라고요. 고별사. 예. 보기에 뻥 났죠. 굉장히 비장하게 한참 녹화를 했는데 네. 카메라 이상이 생겨서 그게 그렇죠. NG 다시 찍었는데 또 다시 NG 우리가 굉장히 이 맥 마을- 빠지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 저희도 그런 미디어도- 경험이 몇 번 예.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 미디어도 대단히 어렵구나. 신중해야겠구나. 막 맞겠다, 열정을 이거. 가지고 막 방송을 막 녹음을 했는데 그만하기 싫잖아요. 두 이게. 시간이 날아간 거예요. 두 시간이 날아가면 그걸 똑같이 해야 되는데 똑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 순간순간 예, 감정이 있기 뭔가 때문에. 생기가 빠진. 저희 1회가 그래서 1회가 아니고 2회입니다. 또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영화 보고 네. 그 마지막 그 순교자의 네. 고별사를 하고 나서 그 식사를 하는 장면 나오죠. 네. 아 최후의 만찬. 그쵸. 그쵸. 그 첫 번째 보고 촬영하고 있는데 예. 그 엄마가 만들어준 빵을 막 먹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확 인상 쓰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 그거 말고 고별하던 그 사람. 장면 말고 아, 고장 말고요? 최후의 만찬을 연상하게 예, 하는 그 장면 그게 말씀하시는 연상이 거죠? 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네, 만찬 연상이 돼서 두 저도. 번째 볼 땐 제가 사람 수를 세봤거든요. 네, 저도. 13명이더라고요. 네, 13 그래서 명이었어요. 그거를 의도를 했구나 이 장.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딱 13명이고 그러니까 예수와 12제자를 네. 표현한 것처럼 네. 순교하기 전에 여기서도 만찬을 갔는데 딱 네. 13명이 예. 이렇게 연상되더라고요. 연출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테러에 대한 얘기들을 또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을 해서 아주 네. 또 깊은 생각을 하게 해서 좋았고요. 네네. 다음 주는 이제 저가 네. 하는 건데 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마을신문에서 하잖아요. 마을신문 도봉인에서 하기 때문에 기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기자. 어차피 신문이니까 네. 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좀 빤할 것 같아서 또 음. 너무 덩어리가 클 것 같아서 기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기자 특집을 기자 영화 특집을 좀 해보려고 해요. 기자 그래서, 영화 특집이요. 네, 제가 한 5편 정도 골라왔는데 다 보시긴 힘드실 거고 네. 그 중에서 뭐 편하신 대로 보세요. 근데 이제 뭐 제일 처음 영화는 우리나라 영화 모비딕이라고 황정민 모비딕. 씨가 주연했던 아. 영화 모비딕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본 것 같은데. 네, 황정민 기억이 안 씨가 나요, 기자로 또. 나왔죠. 또 원작이 뭐죠? 모비딕이란 제목의 원작은 따로 있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 의미, 모비딕이란 제목에 원래 고전이 의미, 있지 의미. 않나요? 그쵸. 백경 있죠, 네. 백경. 아 그게 고래, 배경이 고래. 모비딕인가요? 네. 그 모비딕이란 영화가 기자 영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러셀 크로우가 나왔고 그다음에 벤 애플렉이 나왔던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One more time.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State of Play.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예. State of Play. 이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모비딕은 정치 세력과의 기자의 싸움이고요. 그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는 그 기업과 기자와의 싸움이에요. State. State of Play.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실화인데 프로스트 대 닉슨, 프로스트 vs 닉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는 그 닉슨 대통령과 프로스트라는 기자가 실제로 대담했던 그 워터게이트 사건 워터게이트 이후에 이후에. 네. 정치적으로 네. 이제 둘 다 재기를 노리는 재기를 그 정치인과 재기를 노리는 기자가 기자. 둘 다 재기를 위해서 한판 대담을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헌팅 파티라고 리차드 기어가 나오는 영화인데 이거는 전쟁 영화, 전쟁 종군 기자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 코소보 지역에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하는 영화인데, 헌팅 파티요? 예, 헌팅 파티. 아, 헌팅 파티. 예, 이 영화고
마지막 영화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워 포토그래퍼라는 전쟁 사진가라는 영화거든요. 이거 그 다큐멘터리 영화라서 이제 실제 해당 인물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전쟁에서 내가 사진 기자로서의 역할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다 일일이 줄거리를 얘기할 건 아니고 기자들이 이런 요즘 사실 우리나라 현재 그 언론이 보면 보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보도를 잘 안 하고 맛이 갔죠. 예, 소명이 있는 기자인지 직장으로서 다니는 언론사인지에 대한 그런 직장이죠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기자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음, 한번 지적을 해보려고 그렇죠. 우리 마을신문 종편을 향하는 마을신문 도봉인에서 그렇죠. 우리는 종편을 지향합니다. 네, 역설적으로. 그래서 한번 기자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자와 더불어 그 신문 배달원 얘기도 나오나요? 그거까지는 안 나오죠. 예, 신문 배달한 얘기는 안 나오고 기자가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에 대한 네, 오늘도 뭐 이렇게 마무리 지었는데요. 메일이 정말 한 통도 안 오고 있어요. 시즌 1이 끝나다 가는데 그 전에 그 네. 평점 이거는 안 하나요? 참 평점 해야죠. 네, 평점하고 죄송합니다. 그쵸, 예, 평점. 네, 평점 어떠세요? 그 우리 이번 오늘 본 영화. 우리 남원미녀부터. 네. 네. 예, 저 재밌게 잘 봤어요. 무거운 주제임에도 5점 불구하고 만점에? 예, 중간 중간에 재밌는 요소가 많이 있어서 네. 저는 4.5점이요. 4.5점. 네, 오. 높은 점수 주셨네요. 네. 우리 만약에 네네. 각각으로 나눴다면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네. 민헨이라고 하는 영화랑 같이 보면서 네. 급격하게 그 감정이입이 되면서 평점이 올라간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민헨은 예전에 봤을 때는 뭐 이제 한 2점대 정도 봤다가 요번에 그 이 영화를 보면서 갑자기 5점대로 갑자기 오. 급상승한 네. 4점 한 5, 6, 7점대로 네. 올라간 영화이고요. 이 천국을 향하여도 동반 성장한 그래서 한 4.5에서 4.5 정도 네. 그 정도까지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높군요. 네. 우리 아도니스님. 네, 저는 재미 뭐 이렇게 있진 않죠, 솔직히. 네. 재미는 사실 그 오사마 빈 라덴 잡는 첩보 영화 이런 게 더 재밌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 만든 네. 영화가 네.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네. 가치를 좀 더 가산점을 줘서 음, 저도 한 4.5 정도. 4.5. 네. 네. 전반적으로 평점이 네네. 높네요. 저는 라피디님은 네. 저는 이쪽 다큐멘터리들을 좀 봤었어요.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네. 보면 살짝 그런 느낌은 들어요. 물론 굉장히 담담하게 감독이 그렸고 또 이스라엘 쪽 영화였기 때문에 더 담담했는지 모르겠는데 다큐멘터리에 나온 사람들은 보면 정말 그 가슴의 밑바닥을 마치 맷돌로 갈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전해져요. 그렇군요. 네, 이쪽에 있는 분들이. 음. 그래서 그걸 보면 봤다가 이걸 보니까 약간 맹숭한 느낌도 들고 하지만 또 어쩌면 이게 또 이쪽이 진짜 모습일 수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죠. 늘 슬픔이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저는 한 4.0 정도 주고 싶습니다. 4.0. 네. 아주 그래도 뭐, 평점이 높게 나왔네요. 네, 오늘 네. 아마 저희 영화 중에 제일 높지 않았을까. 여태까지 한 거 중에 제일 높았던 것 약간 같아요. 엇갈리기도 했었는데 네, 우리가 그렇죠. 견해가 그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신 그쵸 소감을 남원 들어봐야죠. 민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진 맥진이거든요. 지금 기진 맥진이에요. 제가 원래 정시에 식사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되게 지금 힘들어하는 시간이 굉장히 사람인데, 지났죠. 네, 많이 너무 지났죠. 많이 지나서 일단 네, 죄송합니다. 힘들었어요. 혈당이 이렇게 좀 떨어지세요. 그것을 빼면 나머지는 일단 이렇게 방송만 듣다가 네. 직접 얼굴 뵈서 되게 반가웠고요. 네. 네, 즐거웠습니다. 많이 지치신 영화 것 얘기해서. 같아요. 네. 빨리 식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빨리 가서 우리 밥 먹죠. 네. 네, 어쨌든 우리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또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정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어떤 조직을 위해서 시스템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그 사람들 입장을 헤아려주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공사 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음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깨끗한 음질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도 대박 날 것 같아요. 홍대 그런가요? 그녀 이후로 남원 미녀가 출연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대해 주십시오. 물을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제목에 네. 남원 민열공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목에. 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